네, 이탈리아 겹소매 패턴 설계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매를 설계를 했고요. 파란 선 아웃라인이 작은 소매 안쪽에 들어가 있죠. 큰 소매는 아웃라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작은 소매를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똑같이 복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세로 방향선과 가로선에 이 선들을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고요. 너츠 표시해야 되고, 이렇게 오그림 약간 당겨서 이즈를 줍니다. 한쪽에는 뒷소매, 뒤 작은 소매 쪽으로 여기 박을 때 이즈를 줘야 됩니다. 발꿈치선 쪽에. 여기가 발꿈치선이죠. 위에 10cm, 밑에 10cm, 20cm 정도 이즈가 들어가야 발꿈치 쪽에 관능적으로 아주 편한 그런 구성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대로 떠냈죠. 보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작은 소매를 정확하게 복사해야 됩니다. 이 선 진동선도 그대로 살려줘야 되고, 보세요. 살렸죠. 팔꿈치선도 살려줘야 되고, 중심선을 그대로 찍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서 방향을 중심선과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작은 소매를 뒷판 큰 소매랑 박을 때 보세요. 길이 똑같죠? 길이 맞춰보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옆선이 큰 소매 옆선이랑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추면은 길이 거의 똑같습니다. 원래는 약간 길게 나오면 이즈를 였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0.5mm 안 되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이즈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약간 여기 올라가기 때문에 이즈를 넣어주면은 발꿈치 쪽이 아주 관능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원래는 약간 길게 합니다. 이즈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소매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옆선, 큰 소매 옆선이랑 작은 소매 옆선이 길이가 똑같죠. 똑같고, 뒷판 쪽의 라인을 보시면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뒷소매랑 아주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소매, 겹소매 방식 설계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캐드에 심어서 저장을 할 때 이 선들을 다 배제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매를 캐드에서 출력해 가지고 사용할 때 이러한 선들이 하나도 없고 너츠 표시가 이렇게 다 있는데, 너츠 표시들이 없으면 소매가 눈금이 없는 소매를 달아내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 전혀 다른 소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패턴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떴지만 제대로 그 라인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소매를. 그래서 캐드에 입력할 때도 이 선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오그림 표시까지 다 해서 캐드에 심어서, 그래서 출력을 했을 때도 우리가 가위로 정확하게 잘 커팅을 해야 되고요. 이 소매는 정말 다른 패턴이랑 달라서 중요한 그 구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패턴 설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재킷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패턴이 바로 소매입니다. 소매. 슬리브죠. 소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칼라는 정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칼로도 물론 잘 나와야 되겠지만, 소매가 옷의 전체 라인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소매에 대해서 이탈리아 소매 방식의 패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소매 패턴 설계 방식입니다. 겹소매 패턴인데요. 이렇게 소매를 설계를 했으면 안쪽에 잘 보면 파란 도면에 작은 소매가 있죠. 큰 소매, 아웃라인은 전체적으로 큰 소매고, 안쪽에 작은 소매를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뺏겨내야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하는 데서, 카피를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피를 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소매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중심선 이렇게 나와 있죠. 중심선이 나오고 팔꿈치선이 들어가고 EL 팔꿈치선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앞몰 진동선이 나와 있죠. 이런 가로선과 세로 방향의 이 선들을 그대로 카피를 다 해야 됩니다. 네. 그 선들을 다 이 작은 소매에 다 그려내야 됩니다. 그대로 선도 같이 네 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선을 복사를 하지 않고 이 모양 그러니까 이 파란 선만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가로선에 표시 세로선에 표시가 없으면은 재단할 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 방향도 맞출 수가 없고요. 제가 소매를 복사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매의 중심선 이 라인을 그대로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대로 복사를 원래 있는 선을 그대로 찍어내고요. 그리고 진동선도 그려줍니다. 진동선도 그대로 그려주고 팔꿈치선도 그대로 그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려주고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할 때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려야 되죠. 정확하게 그리려면 우리가 처음에 제도할 때 이 자를 사용했죠. 이 자도 제도할 때 자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죠. 다른 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도할 때 사용했던 자를 그대로 대고 똑같이 복사를 합니다. 모양을 완전 다르게 복사를 하는 그런 일면을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제대로 이제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찍어내요. 똑같이 다르게 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사고가 많이 생겨요. 복사를 하면 자 이러한 모양이 그대로 네 그려지죠. 원래의 안쪽에 있는 이 소매 라인의 선과 똑같이 그려줘야 됩니다. 이 선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아웃라인만 떡 찍어내서 복사를 하게 되면 패턴 못 쓰는 패턴입니다. 그래 되면 그게 패턴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종이죠. 그래서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가위로 커팅을 해야 되겠죠. 커팅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놓고 또 형태가 달라진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소매를 그대로 복사를 했죠. 이 부분이 바로 올 방향의 식서 방향에 놓여야 될 선이고요. 이 가로선도 90도 선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올 방향에서. 그래서 이 선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뒷판 쪽에 보면 소매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서 이 뒷판 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즈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오글오글거리는 선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뒷판 쪽에 이렇게 10cm 정도, 10cm 한 20cm쯤 되겠네. 요
선이 오글오글하게 여기 뒷판 쪽으로 이즈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뒷소매, 그러니까 작은 소매 쪽으로. 옆선을 박을 때 이 부분을 앞 소매를 당겨서 박으면 이 부분에 이즈가 들어갑니다. 이즈를 원래 약간 넣어줘야 이 부분이 굉장히 소매가, 뒷판 쪽의 소매가 팔꿈치 선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하게 됩니다. 관능적으로 착용감이 편해서 이 부분을 이즈를 빠뜨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큰 소매에서 작은 소매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맞추었을 때 정확하게 맞는지 이 부분을 다시 맞추어서 이렇게 갖다 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안쪽에 작은 소매를 정확하게 복사를 했습니다. 선을 다 살려줘야 됩니다. 선 없이 그냥 아웃라인만 복사를 떠가지고 재단을 하게 되면 올 방향도 맞추기 어렵고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소매가 설계될 수가 있습니다. 소매 재단이. 그래서 소매 패턴, 이탈리아 방식의 소매 패턴은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패턴을 뜨는데요. 설계가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배제해 버리고 만약에 캐드에 심을 때 너츠 표시라든지, 여기 너츠 표시 해야 됩니다. 너츠 표시라든지 이런 가로선과 세로 방향의 올 방향 표시를 안 하게 되면 못 씁니다. 못 써. 소매가 제대로 재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 방향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캐드에 심을 때도 이 표시 다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소매 설계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꼭 이렇게 작은 소매를 복사할 때 꼭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을 정확하게 하고 이 이즈 표시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